그렇다면 이번 악재가 세계 경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안 기자, 사실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또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이게 세계 경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생긴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타격으로 봐야 될까요? 유가 급등은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세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가 말한 대로 이미 동시다발적인 위험 요인이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축유를 풀겠다고 서둘러 발표한 건 역시 글로벌 경기의 퍼펙트 스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유가 흐름입니다. 올해 유가가 배럴당 50에서 60달러 수준, 지금처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작년처럼 7, 80달러 수준이었다면 이번 사태의 충격파가 더 컸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해 유가 수준 자체가 작년 유가 수준에 비하면 현재 이미 한 10% 정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번 유가 상승이 경기를 크게 둔화시킬 정도로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괜찮다라는 건데 앞으로 유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피폭된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언제 복구가 될지 복구 완료 시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우디 에너지 당국은 이번 주 초까지 사고 이전 수준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소 수주가 걸릴 거라는 엇갈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유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복구 완료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거다, 이런 가능성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여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나 유류비 지출이 큰 항공업계나 해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원유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업계도 원가 상승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시점이어서 가게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도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부가 원유 비축분을 푸는 데 더해서 최근 종료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